자, 얘들아 바로 할게요. 얘들아 이번에는 요거 할 거야. 요거 우리가 아는 수열을 귀납적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지. 뭐 등차 수열은 뭐 너무 간단하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마음이야. 알겠지? 선생님 몇 가지를 보여줄 건데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어떤 걸 뜻하는지를 좀 체크하면 되고. 이제 여기서 여기 뒤는 이건 상수라는 뜻이야.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거 무슨 소리냐면은 항 번호가 하나 차이 나는 두 수의 차를 구하면은 무조건 어떤 수로 일정해 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요 간격이 다 똑같다는 뜻인 거지? 그럼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근데 연속하는 이웃하는 항으로 그 수열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귀납적 정의인 거야. 괜찮지? 그치?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근데 이거 뭐니? 등차 중항이죠, 그쵸? 등차 중항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웃하는 항들이잖아, 다. 이웃하는 항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근데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인 거 알 수 있죠? 이제 등차 중항은 당연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요 세 번째 표현을 그냥 가장 많이 써. 세 번째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데 첫째 항을 줘. 첫째 항을 주고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은 A의 n의 플러스 D야. 1번이랑 같은 표현이거든 사실은. 근데 이렇게 표현의 모양을 살짝 바꾸면서 이게 무슨 수열인지 여러분들한테 찾으라고 할 거야. 알겠지? 선생님이 3번을 보여준 이유는 1번이랑 같은 표현이지만 실제 문제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형태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등차 수열 얘긴데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라는 뜻이야.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첫째 항이 65고 A의 n 플러스 1이 AN의 플러스 3일 때 A의 10을 구하세요. 이런 형태로 나와. 이해됐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 항도 안 줬어. 근데 이웃하는 항으로 뭔가 관계식을 표현했네. 이거 귀납적 정의야. 근데 등차 수열인 건 눈치를 못 챘다고 가정을 할게. 뭐 해야 돼? 나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하는 거고, 등차 수열이라는 걸 눈치채면 너무나 쉽게 풀리는 유형이죠. 첫째 항이 65고 공차가 몇이야? 3인 거죠. 이해됐지? 그치? 우리가 구해야 되는 A10이라는 놈은 공차가 3이니까 3 곱하기 10에 얘네들의 합이 65여야 되니까 여기다가 62 해주시면 되겠다. 여기 n 대신에 그냥 10 바로 쓴 거야. 이해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차수열이라는 거를 눈치만 채면 돼. 눈치만 채면 되고, 또 이제 표현이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얘들 선생님 여기 정리해준 모양 중에 이거는 몇 번 모양이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중에 2번 동그라미죠. 2번 동그라미라는 게 보이니? 그 등차 중앙이잖아. 그치? 왜냐면 얘 이항하면 2A의 n 플러스 1 나오고 얘 1로 이항하면은 AN 플러스 A의 n 플러스 2 나오잖아. 그치? 등차 중앙을 뜻하는 거니까 이거 등차네? 이거 등차 수열에서 이거 구하는 거 우리 등차 수열 기본 문제죠. 그쵸? 그래서 얘 A1 플러스 몇 D? 이거 10이야. 9D. 그쵸? 얘는 A1 플러스 몇 D? 19D 해갖고 구하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너무 쉽죠? 그쵸? 등차 수열임을 눈치채면 그냥 등차 수열 문제들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선은 이 문제가 좀 많아서 좀 풀고 가자. 한 번에 등비수열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거 좀 빼고 싶은데 그냥 다 해. 1372번부터 1388번까지거든. 쉬워. 굉장히 쉬워. 굉장히 쉬우니까 88번까지 수사수사수사수사수사 해.
풀었더라도 몇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냥 평범한 등차 수열 문제죠. 그게 등차 수열임을 알기만 하면 되는 정도의 차이고 바로 할게요. 다 칠판 봐 이제. 같은 방식으로 또 표현할 거야. 이웃하는 상으로 이제 비율이 같은 거니까 여기는 곱해지는 개념이니까 이제 나누면 일정한 상황이 생기면 등비수열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운데 항을 제곱하면 그 양쪽에 있는 항들의 곱이 되는 거 등비 중앙이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1번이랑 같은 얘기인데 주로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현돼. 첫째 항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항은 어떤 일정한 값이 곱해져.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표현이 되거든. 이거는 이제 요 표현들이 나오면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다. 이거만 캐치하면 돼. 그거 캐치하고 나머지 등비 수열 문제야. 평범한. 그치?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보여줄게요. 보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 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3일 때 A15는 K는 얼마인가 뭐 이 정도의 문제거든. 얘들아 봐봐. 지금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다음 항이 이렇게 일정한 값이 곱해진다는 의미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공비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쵸? 그럼 우리 일반항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항은 공비의 n-1제곱이고 15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되는 거니까 K14. 그치? 첫째 항이 1이니까 생략한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들아 보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첫째 항, 둘째 항만 갖고 어떤 수열인지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쵸? 근데 이 모양을 봤더니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공비 몇이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쵸?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등비 수열에 합구하는 거고 여덟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또 공식을 그냥 넣으면 되는 거죠? 괜찮지, 그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등비수열임을 찾으면 되는 거고 185쪽에 오른쪽 맨 밑에 5문제만 할 거야. 1395번부터 99번까지 95번부터 99번까지 이렇게 5문제만 얼른 해봅시다. 용찬이랑 채이는 중간고사 때 했던 프라이드 갖고 있지 집에? 안 버렸지? 거기에서 우리가 원 안 했었잖아. 거기서 해야 돼, 알겠지? 그거 갖고 와야 돼 이렇게. 그 기말고사 프라이드에서 우리는 통계를 안 할 거야, 너네들은.
얘들아 우리 대충 마무리하고 그 앞 페이지로 와. 그 단원 이름 써 있는 그 비어 있는 페이지 있지? 초록색으로 알록달록하게 되어 있는 부분 거기로 와서 지금 설명하는 거 필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저런 용어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 저런 용어도 이제 사용하지 않을 건데 선생님 이걸 왜 설명하냐면은 뒤에 설명할 유형에서 이거를 알면 훨씬 편하게 풀 수 있는 유형이 있어서 요거에 대한 좀 원리만 좀 설명을 할 거야. 얘는 어차피 교육과정에 빠진 거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것만 뭔가를 하는 문제는 없어서 뭐 유형 연습이나 이런 것도 안 할 거야. 그치? 예제 들거나 이런 거. 개념적인 부분만 한번 잘 이해를 해봐. 얘들아 개차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자꾸 한문을 갖다가 써서 표현이 조금 어려워지는 건데 개차라는 게 수열에서 항과 항의 차야.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항과 항의 차가 수열인 수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게 수열인 수열.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1, 2, 4 지금 2죠. 3 더하면 7, 4 더하면 11, 5 더하면 16 요렇게 요런 형태로 이제 나열되어 있는 수열인데 보면은 여기에 차이가 1이죠. 여기에 차이가 2죠. 여기에 차이가 3, 여기 차이가 4, 여기 차이가 5. 요렇게 밑에 차이를 써봤더니 사이가 수열을 이루는 거야. 규칙을 갖는 수열. 그래서 흰색은 일반항을 못 만드는 거거든. 일반항을 못 만들어 저거는 커지는 정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게 수열을 이루는 수열. 그래서 이게 개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개차 수열은 두 개의 수열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밑에 흰색을 A라는 이름의 수열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노란색은 B라는 이름의 수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주인이 A냐 B냐. 여기서 우리가 찾고 싶은 게 A냐 B냐. A죠. A가 문제에 제시된 수열인 거야. 근데 차이를 봤더니 그 차이가 수열 규칙을 가졌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봐봐. 선생님이 이제 조금 노가다를 좀 할 건데 이해를 좀 하기 시키기 위해서 첫째 항이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B라는 수열의 첫째 항이 더해져. 이거 이해되니? 이해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첫째 항에다가 더해져. 두 번 B라는 수열의 첫째 항이 더해지는 거야. 이해되죠, 그렇죠? 세 번째 수열 봐. 세 번째 항 봐봐. 세 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B라는 수열의 두 항이 더해져. 1이 더해지고 2가 더해지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치? 얘는 첫째 항에다가 B라는 수열의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더해지는 거야. 하나만 더 쓸게. 네 번째 항은 7이죠, 그쵸? 얘는 첫째 항에서 B라는 수열의 세 번째 항까지 더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는 첫째 항에서 B라는 수열의 세 번째까지 항이 더해지는 거야. 얘들 여기서 눈치 한번 채보자. B라는 수열은 일반항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야. 왜냐면 규칙을 갖게 만들어지는 수열이 개차 수열이니까. 그럼 B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서 이거는 수열의 합이죠? 시그마 붙이면 된다라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렇지? 알아들었니? 그래서 봐봐. 최종적으로 n번째 A라는 수열의 항은 A의 첫째 항에서 B라는 말이 있고요. B라는 수열의 항들을 몇 번째까지 더하게? n이야. n 맞아. 여기 3인데 2까지 더했잖아. 그치? n-1이죠. 요렇게 더해지는 겁니다. 알아들었지, 그치? 그래서 얘는 첫째 항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bk를 더하면 일반항이 구해지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치? 그럼 bk는 여기서 실제로 한번 구해보자. 여기서 b에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야, 그쵸? 그냥 자연수로 커지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n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식을 만들어 보면은 A1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여기는 K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해됐지? 그치? 그래서 저 수를 다 정리를 해보면은 A1은 1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공식이죠. 그쵸?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인데 n 대신에 n-1이 들어있으니까 n-1 곱하기 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n에 n-1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저개차 수열의 일반항인 거예요. 이거를 좀 알고 있으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이게 이제 일반화한 거니까 요거를 좀 중요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선생님이 예시 든 문제가 저 개차가 무슨 수열을 이룬 거죠? 등차를 이뤘잖아. 그치? 그러면 개차가 무슨 수열도 이룰 수 있게? 등비도 이룰 수 있겠죠? 그쵸?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적고 있어. 2, 4, 8 더하면 얼마야? 15. 16 더하면 얼마야? 31. 하나, 계산해야 되니까. 그게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게 되게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었으면은 굳이 이걸 추가 설명하면서 막 유형풀이에 적용하거나 하지 않았을 텐데 이게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알고 뒤에 이제 이걸 활용해서 푸는 유형을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합니다, 땡큐 할 거야. 이걸 안 쓰면 조금 더 불편해지거든, 풀이가. 어차피 언젠가 써야 되니까 얼른 써. 지금 시간 줄 때. 여기 지금 표현된 것까지. 여기 안 써도 돼. 여러분 그냥 계산을 실제로 해본 것 뿐이야. 여기 노란 네모까지만 써도 상관없어요. 됐죠? 이제 합니다. 또 합니다. 보세요. 이제 다시 보자. 이제 여기 차이 얼마야? 여기 차이 얼마야? 2의 제곱. 여기 차이 얼마야? 3제곱 맞죠? 2의 제곱. 수열 이러네, 그치? 그래서 이 차이가 이룬 수열을 선생님 BN이라고 또 짝을 지어볼게요.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볼게. A1은 1이고 A2는 A1에다가 B1이 더해지는 건 똑같죠, 그쵸? 그 다음에 A3는 A1에다가 B1과 B2가 더해지는 건 똑같죠? 1에서 2 더하기 4 하면 6이니까 7 나오는 거죠, 그쵸? 이해되지, 그치?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야. 개차 수열은 개차가 등차건 등비건 일반항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개차로 만들어지는 수열의 일반항이 달라지는 거야. 지금 선생님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N을 정복을 시키면 결과가 똑같아. B1부터 Bn-1까지 더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1의 BK인데 뭐가 다른 거냐, 왼쪽 거랑 여기가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들어가는 거야.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쵸? 그래서 또 적용해 볼게요, 이거. 그럼 적용하면은 A1 얼마냐? 1 플러스 요 등비 수열은 첫째 항이 2고 그 다음에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죠, 그쵸? 얘는 일반항이 2의 n제곱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K는 1부터 n-1까지 2의 K제곱 넣어주면 돼. 그러면은 요거 계산을 하면은 1 플러스 요거 이제 등비 수열의 합공식 쓰면 되는 거죠, 그쵸? 맞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공비가 2이니까 2-1에 첫째 항 1이니까 생략하고 원래 여기에 2의 몇 제곱이었죠?
n제곱이었는데 여기 n-1까지만 더하기로 했으니까 n-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하라는 거 하겠죠? 그래서 보통 몇 번째 항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야. 보통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어쨌든 개차 수열이라는 거다. 요거 메모 잘 해놓고 다시 186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필기 다 한 사람들은 186쪽으로. 두 번째 거는 뭐 사실은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같은 내용인데 그 B라는 수열의 일반항만 좀 바뀌는 거니까 적당히 대충 해. 여기 지울게. 여기서부터 잘 봐.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개차 수열이라는 걸 설명해 준 이유는 이해 못했어도 문제 풀게 만들어 주려고 한 거야. 물론 그런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아무튼 요령을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fn 형태 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선생님 지금 쓴 거 점화식 맞니? 수열의 귀납적 정의 맞니? 맞죠? 이웃하는 항이죠? 이웃하는 항으로 관계식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야 요거, 그치? 근데 그 귀납적 정의가 표현이 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의 형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을 하나도 모른다라고 하면 뭐 하면 돼? 나열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그 나열이 저 뒤에 또 n이라는 항이 생기면서 너무나 귀찮아져.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거를 정리를 해준 거거든. 여기는 뭐가 있을 거냐면은 n에 대한 다항식이 있을 때가 많고요. 그 다음에 지수에 n이 있는 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n이 들어있는 분수식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fn이라고 이제 좀 뭉뚱그려서 표현을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n으로 이루어진 식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그냥 바로 그냥 설명을 바로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요렇게 만약에 형태가 나오면은 이렇게 놓고 첫째 항을 뭐 1로 주고 1로 주고 뭐 할까? 10번째 항 뭐 할까? 보자, 얘들아, 봐봐. 여러분들이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아까 전에 우리 귀납적 정의 문제 풀 때 나열하거나 내가 아는 수열인 거 나오면 그거 써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얘를 나열하지 않고 아는 수열로 만들겠다라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냐? 우선은 설명을 위해서 나열을 좀 할게요. 설명을 위해서 먼저 A1은 1인 거야, 그치? 그러면 A2는 여기다 1을 넣을 거니까 A1, 1이라고 숫자, 이렇게 쓸게. 플러스 여기다가 1 들어갈 거죠? 3이 될 거야. 그 다음에 A 세 번째 항은 여기다 2 넣는 거죠, 그쵸? 그럼 A2 더하기로 시작하니까 얘가 들어올 거야. 그치? 그러면 A1 플러스 3이 여기에 들어오고 여기에 2를 넣었으니까 6이 들어와. 됐죠, 그쵸? 그 다음에 4까지만 써볼게. 여기가 위에 있는 게 A3이니까 A3이 여기로 와야 되는 거잖아. A1 플러스 3 플러스 6에다가 지금 3을 넣었으니까 여기가 뭐가 돼? 마지막에 9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수열인 건데 얘네들의 규칙을 쭉 찾아보니까 A1 고정이네. A1 고정. 그리고 여기가 일정한 규칙으로 계속 더해져.
그치? 그럼 이 부분이 뭐였냐면 아까 전에 시그마로 표현했던 개차 수열인 거야. 개차로 이루어졌던 B라는 수열. 이해됐어? 그 수열의 합이잖아 이게. 그치? 그럼 여기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식이 만들어질 거거든? 얘들아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냐면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얼마? 3인 등차 수열의 합인 거야. 알아듣고 있니? 그래서 여기에 K는 1부터 n-1까지 BK가 온다라는 거야. 됐지 그치? 됐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열하면서 풀 거냐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개차 수열 안다라는 가정하에 풀어볼게. 선생님이 귀납적 정의의 표현이 이런 형태로 나오면 개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개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거나 배웠는데 바로 들어가야지 그치?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 봐봐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 여기서 AN은 바로 시작하는 거야. 그럼 개차 수열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로 시작했죠? 첫째 항 1이니까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 n-1까지고 BK에 대한 규칙만 찾으면 되는데 그 BK에 대한 규칙이 얘야. 제시가 되어 있는 거야 이미. 왜냐면 3n이라서 3 더하기 6, 3 더하기 6 더하기 9 이렇게 가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괜찮니? 그래서 여기에 저 FN을 넣어주면 돼 그냥. K죠. 미안해. 이러면 끝났어. 그럼 우리 이제 10번째 항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A의 10번째 항은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로 해서 3K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마음을 진짜로 계산해볼게. 1 플러스 3 앞에 나올 거죠. 얘는 시그마 K니까 우리 배운 공식이죠. 그쵸? 2분의 9까지니까 9 곱하기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 문제 정답이야. 그래서 저 형태가 나왔을 때 나열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여기 파란색 줄 기준으로 그냥 오른쪽처럼 풀 것이냐. 어차피 나열해도 여기로 오기는 와야 되거든. 그 중간 단계를 지금 생략을 한 거야.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게 선생님이 이제 요 방법을 알려줬잖아. 그러면 제일 못난이처럼 공부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완전 버려버리고 이거 완전 잊어버리고 이것만 잔뜩 기억해서 그냥 이렇게 때려 넣어 계속.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잘 그때는 이제 까먹겠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우리 귀납적 정의의 풀이법은 2개라고 했어. 나열 아니면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는 걸 아는 수열이 나오면 그걸 쓰면 된다고 했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모양이 또 계속 조금씩 변할 거야. 귀납적 정의로 표현된 꼴이 계속 조금씩 변하거든. 그럼 내가 모르는 형태가 나오면 나열하는 법을 까먹어. 왜냐면 이 나열이 되게 불편한 나열이거든. 일반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규칙을 찾기 위해 여기를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쭉 늘어뜨려서 써야 되는 나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도 같이 꼭 알고는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수학 선생님으로서 수학을 바르게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오른쪽을 안 가르쳐 줬어야 해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조금 더 팁을 좀 주고 속도를 조금 더 내기 위한 방식을 선생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개차 수열이라는 거를 적용해서 알려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른쪽처럼 그냥 바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로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해보자. A1은 E, AN 플러스 1, AN 플러스 FN일 때 얘들아 요거 우선 선생님이 보여주고 뒤에 가서 한번 실제로 한번 요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볼 거야. 가서 보자 실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야.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이고요. 구해야 하는 게 50번째 항은 인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그치? 얘들아 50번째 항까지 나열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개차 수열에 대한 저 공식처럼 선생님이 알려준 저 방식을 까먹는다면 적당히 나열하면서 우선 규칙을 찾아야 돼. 적당히 나열하면서 알겠지?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고 있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유형을 선생님이 준비해 온 거거든. 그래서 이제 해볼게. 봐봐. 얘들아 요게 귀납적 정의의 표현인 거 보이죠?
그쵸? 근데 이 균합적 정의가 여기 이웃하는 항이 표현이 되어 있고 n에 대한 식이란 뜻이라고 했지. n에 대한 식이 더해져 있는 형태면 대차수열처럼 일반항을 구하면 돼 라는 걸 이제 우리가 배운 거야. 그럼 바로 들어갈게. an은 2 첫째 항 더하기 이렇게 하고 k는 1부터 n-1까지 fk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이거야. 여기가 이해됐어요? 근데 50번째 항 구하고 싶은 거니까 A50은 한번 넣어쓸게요. 여기서 K는 1부터 49까지 FK인 거야. 됐어? 근데 이게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이해됐니? 요 동그라미가 뭐냐면 동그라미만 다시 쓸게. 동그라미가 뭐냐면 요 위에 있는 수를 제곱하고 2를 빼래. 그러면 얘는 49제곱 빼기 2네. 됐니?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2 사라지면서 답이 뭐가 돼? 49의 제곱이 되는 거야. 49의 제곱. 되었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면 이런 형태의 문제를 바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뒤에 가서 좀 실전 같은 문제로 바로 한번 좀 볼게요. 뭐를? 요거? 여기 n이 50이잖아. 여기 n-1이라서 49는 건데? 그냥? 그 다른 건 없잖아. 다른 건 이제 요거 주어진 거야. 그대로 대입한 거야. 188쪽으로 와볼까요? (1416번) 풀 건데, 요거 선생님이 그 일반항으로 바로 가는 걸 안 썼을 때는 어떻게 푸는지 이따가 보여줄게. 한번 알겠지? 그럼 1416번을 여러분들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답 나오죠, 그렇죠? 때려내면. 그렇죠. 되게 이 파트를 어렵게 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지 않냐? 막 그 처음에 제시되어 있는 그 귀납적 정의를 더럽게 표현하면 사실 진짜 짜증나 이 방법은. 얘들아 5번. 다 5번. 자 5번. 그만할 거야. 실판 보세요. 실판 보세요. 봐봐. 얘들아 언제든
우리가 지금 외워서 푸는 형태의 문제들은 까먹었을 때를 생각을 해줘야 돼. 수학은 그런 과목이라서. 그래서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를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해설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먼저 A1은 여기 있고요. A2는 A1 여기다 A1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1이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F1이 되는 거야. 괜찮지, 그렇지? 그 다음에 A3은 N에 2를 넣을 거니까 여기에 A2가 와. A2는 얘잖아. 그러면 A1 마이너스 F1이고 거기에 마이너스 F 우리 지금 N에다가 2 넣은 거죠? 여기에 2가 오는 거야. 이해됐어? 하나만 더 넣을게. N에다가 이번에는 3 넣을게요. A4는 여기 이제 A3을 넣을 거니까 얘가 이제 요 자리에 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위에 쓴 얘를 요렇게 나열해서 쓰고 우리 지금 얘네다가 3 넣은 거거든? 여기다가 3 넣어야겠지,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F3인 거야. 그럼 나는 나열을 통해서 규칙을 지금 찾은 거거든? 이거에 대한 규칙은 뭐냐면은 이제 AN은 A1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묶어서 여기에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4일 때 3까지 더하는 거니까 하나 작은 수를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를 더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내가 F를 원래 나열하려고 했었거든? 나열하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그냥 바로 시그마로 표현했어. 그래서 이 나열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법을 지금 가르쳐 준 겁니다, 선생님이. 괜찮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원래 풀이로 돌아가. 원래 풀이네. 선생님이 알려준 풀이로 돌아가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요 형태, 요 AN에다가 N으로 이루어진 식이 더해져 있네. 뭐 빼기로 되겠지만 뭐 더하기하고 마이너스 FN이라고 봐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일반화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1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하고 마이너스 FN이니까 그냥 마이너스로 할게. 알겠지?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지금 A20을 구할 거니까 A20은 마이너스 1에 K는 1부터 19까지죠. 그렇죠? 그럼 FK인데 얘잖아. 그치? 이 위에 있는 수가 n인 거잖아. 저 문제에 주어진 거에서. 그럼 19의 제곱 마이너스 1을 하나 하는 거야, 여기서. 그럼 19 제곱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괄호로 쳐지니까 이 마이너스 분배 법칙 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9 제곱 플러스 1이 되면서 이렇게 사라지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19 제곱 361인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61. 그래서 노란색 나열 과정을 생략하는 풀이를 알려준 겁니다, 지금. 노란색 나열 과정을 생략하는 풀이.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밥 먹으러 갈게. 오늘 밥 먹으러 조금 늦게 가도 괜찮죠?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해. 어쩌겠어. 하나 더. 10분만 하자. 선생님이 자꾸 내 나열도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얘 때문이야. 되게 비슷하지? 되게 모양이 비슷한데 쟤는 항이 나눠져 있는 형태고 얘는 곱해져서 또는 분수꼴로 나와서 항이 하나로 표현되는 형태. 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열해서 규칙 찾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나열해서 풀 겁니다. 나열해서. 그래서 바로 이제 예시 들면서 갈게요. 봅시다. 선생님 나열한다잉. 봐봐. 먼저 첫째 항은 3이야, 그치? 그럼 나는 이제 A2를 구해야 돼. 여기 얘네가 뭐 넣는 거야? 1 넣는 거잖아, 그치? 그럼 지금 이 형태가, 그러니까 얘들 그냥 딱 봐봐. 등 찾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열하는 거야, 그냥. 원래 개념은 그거야. 쟤도 등 찾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열하는 거야. 근데 저 형태만은 그냥 이렇게 바로 가보자 라는 얘기를 한 거였고, 얘도 나열합니다. 얘네가 1 넣으면은 3의 1제곱 곱하기 A의 1이죠?
여기까지 됐죠, 그쵸? 그 다음에 A3은 n에다 2 넣을 거죠, 그쵸? 3의 제곱 곱하기 A2가 올 거잖아, 그치? A2가 얘잖아. 그러니까 3 곱하기 A1이 오는 거야. 이해됐죠, 그쵸? 그 다음에 A4는 3의 세제곱이죠? 곱하기 A3가 올 거야. 그럼 얘가 와야 돼, 그대로.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라고 쓸게. 규칙 좀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하나 더 쓸게. 모양이 아직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여기다가 4를 넣을 거야. 3의 4제곱에 곱하기 A4가 오는 거죠, 그쵸? 요게 그대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3의 세제곱, 3의 제곱, 3의 1제곱 곱하기 A1이 오는 거야.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나열하니까 규칙 나왔지, 그치? 그러면 이제 요거 하래. 그러면 우리가 요 뒷부분에 A10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찾는 거잖아. 로그 3에 여기다가 10을 넣으면 3의 몇 제곱으로 시작해? 9제곱으로 시작해야 되잖아. 3의 9제곱 곱하기 8제곱 곱하기 해서 3의 1제곱까지 가고 A1이 뭐였죠?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괜찮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거 지수의 합 구할 거잖아. 1부터 9까지의 합이니까 2분의 9 곱하기 10인가요? 맞죠, 그렇죠? 그럼 여기가 5가 되니까 얘가 45야. 45에다가 하나 더 있네. 그럼 46인 거야. 그래서 얘는 로그 3의 3의 46제곱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답은 얼마? 46이 되겠죠. 괜찮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열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비슷한 형태지만 저거는 바로 가고 얘는 나열해서 가자.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두 꼴을 나눠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8쪽 보시면요. 지금 책에도 이 유형 두 개가 나눠져 있어.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요 풀이를 설명을 안 했으면 내가 유형 3, 4번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애초에. 풀이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풀이 방법이 똑같아서. 근데 우리는 이걸 구분하자는 거야, 우리 반은. 제일 유사한 걸로 1420번 해볼게요. 1420번 풀고 먼저 푼 사람은 잠깐 앞에 거 풀고 있고 늦게 푸는 사람 풀 때까지 시간 주고 밥 먹으러 가자.